봅시다.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뭐냐? 2차 방정식이 뭐냐?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 뭐냐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방정식부터 얘기를 하죠. 방정식이 뭔지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항등식과 방정식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정식의 종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방정식의 종류에는 크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두 개가 있죠. 뭐냐면요. 첫 번째가 1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의 기본형은 뭐였습니까? AX는 B다라는 어떤 식이었죠.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A분의 B. 근데 여기서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네.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와, 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구나. 2차 방정식을 배웠죠. 그죠?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었냐?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부터 같이 보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c는 0, 뭐 이런 꼴이었는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인수분해가 훨씬 쉬웠죠. 그죠? 네. 훨씬 쉬웠죠. 이 인수분해를 풀기 위해서 적용됐던 성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A,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라는 거.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쵸? 네. 지금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네. 다음에 중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얼굴 까고 할 거예요. 책상이랑.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음 중수업 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경건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기 원해요. 선생님도 지금 다 차려입고 비비까지 바르고 앞에 앉아 있거든.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랑 다시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맨날 말하던 거 있었어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해 공식이요. 근해 공식이요. 이 근해 공식은 우리가 언제 썼었는지 기억나니? 현우야? 언제 썼지? 네. 근해 공식은 언제 썼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일반적인 방법이 풀 수 뭐야 없을 때. 대체? 곱셈 공식으로. 곱셈 공식이라고요? 일반적인 방식 위에 적혀 있잖아요. 네, 완전 제곱식이요. 인수분해랑 완전 제곱식.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방식. 와우. 봐봐. 근해 공식을 우리가 언제 썼었어, 현우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썼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대답 좀 하세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요. 위에서 썼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이거 우리가 이미 해봤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자, 기본적인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c가 0일 때 그리고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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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a로 묶는 거죠. 처음에 a로 묶었었죠?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x는요? x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자 이렇게 묶는 것도 묶는 건데 선생님은 과감히 이거를 생략하고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앞에 x까지만 묶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부터 같이 쓰는 겁니다. a로 묶고 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인데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4a 제곱분의 b제곱. 4a 제곱분의 b제곱.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선생님이 정말 입이 닳도록 설명했어요.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방법.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더했으면 빼기도 해야 되죠. 빼기 4a 제곱분의 b제곱까지 한 거 그리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자 a 바로 열고 x 플러스 자 절반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절반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중원은 그냥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중원은 생략할게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이것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양변에 a분의 1, a분의 1 곱해주면은 얘는 C가 어떻게 바뀌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 x 플러스 2a분의 b는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앞에 뭐가 붙어야 되고 얼마가 붙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2a분의 b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해 공식 x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의 2차 방정식의 근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지겹게 봤던 거예요. 그죠? 지겹게 봤던 거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이 근해 공식이 언제 쓰이는지랑 그리고 이 근해 공식이 유도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단단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시면요.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요. 근해 판별입니다. 자, 근해 판별. 쓸게요. 근의 판별. 여러분들 그 오답 노트 가지고 있나요? 비어 있는 오답 노트? 네. 아니요? 안 가지고 있어요? 빈 노트 꽤 많이 가져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없으면요. 뭐 공책에다가도 쓰셔야 될 네.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개념 수업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풀 문제 드릴 거예요. 자, 근해 판별. 근데 뭘 판별하느냐? 우리가 배웠던 실근이냐 아니면은 허근이냐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실근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2차 방정식의 해 혹은 근이겠죠.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 뭐가 들어가는 거? 허수가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실수, 허수. 그죠? 네. 복소수 기억나시죠? 네. 복소수가 실수와 허수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든 복소수는 아니다. 연진아, 네. 실수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실수가 뭐죠? 실수는 제곱편에 뭘 판별할 수 있었지? 기억나니 혹시?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와우, 옆에 공식 노트 있나요? 아니요. 오, 머릿속에 있던 건가요? 네. 머릿속에 있던 내용인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우한테도 물어보고 싶네. 현우야, 네. 허수는 그럼 뭐였죠? 같다 다르다. 그렇지. 같다, 다르다. 이것만 판별할 수 있었다. 그럼 시윤이한테도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시윤이한테도요. 켤레 복소수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켤레복수수 허수 부분이 다른 거 마이너스 된. 그렇지. 허수부의 부호가 뿔마 이렇게 짝 찌어진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했습니다. 공식 노트가 다 옆에 있나?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근해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약칭 D라고 부를 판별식이에요. 약칭 D라고 부를 판별식이에요. 근데 이 판별식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요.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을 쭉 빼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쓰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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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느냐 혹은 D가 0보다 크느냐 이 두 가지만 판별하시면 돼요.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허수부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얘한테는 실근이 없고 허근이 존재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 판별식 D가 0 이상일 때 우리는 실근,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두 근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얘는 두 가지로 갈리죠. 두 가지로 갈리는데, 첫 번째 D가 0일 때, 판별식이 0일 때, 자, 루트 안에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뿔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뿔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때의 실근은 쓸게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자, 서로 같다. 실근이 둘이 있는데 둘이 서로 같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중근. 중근이라고 하더라. 잘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거나 혹시 그러니? 아니죠? 네. 자, 다음. 그냥 D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요.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루트 안의 값이 양수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뿔마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근의 판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의 판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D가 0보다 작다, 허근이다. 그러면은 이 식을 그러니까 기본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의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 이상이다, 0이다 라고 하면은 x값이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 0보다 초과다 라고 하면 x값이 2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이 판별식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그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선이 지나가. 그러면은 이때 x값이 2개이면은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큰 것이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랑 어떤 직선의 그래프가 만나냐 안 만나냐를 판별할 때도 판별식을 씁니다. 겹치면은 근이 2개.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 만나지 않으면 허근이 있겠죠. 뭐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자, 다음 파트. 지금 선생님이랑 2차 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간단하게나마 아시겠죠? 자, 다음 파트는 뭐냐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옵니다.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몰라가지고 틀리면 정말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아니면은 의외로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고 굉장히 막 복잡할 것 같다. 이런 문제인데 의외로 막 이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근의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자 같이 볼게요. 두 근의 합곱 얘기할 건데 두 근의 합곱 얘기를 할 건데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요.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자, 2차 방정식의 특정 이런 거랑 좀 연결을 지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특정 2차 방정식의 특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0이 아닌 이거 필기한 거 수업 끝나자마자 보낼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 근의 곱은 뭐였니, 현우야? A분의 C요. a분의 c였다. 그쵸? 그죠? 네. 그죠? 자, 근과 계수와 이거를 막 근의 공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 이미 우리가 했던 거예요. 와, 이거 녹화 중인데 선생님 막 발음 꼬이고 난리 났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합곱을 봤는데 우리가 합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근의 공식, 이거 근의 공식 말고 곱셈 공식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지? 근과 계수의 관계요. 아니, 다른 문자의 합이랑 곱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수분해. 플러스 y랑 x, y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고요? 인수분해? 곱셈 공식. 곱셈 공식. 곱셈공식 뭘 할 수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x 완전 플러스 제곱식. 1 제곱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밑바닥을 보이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아, 네. 곱셈공식의 활용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세제곱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이제야 조금 세제곱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정말 활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곱셈 공식의 활용이랑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 계속 지금 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활용이 될 만한 것들을 붙여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항상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셔야겠다. 그러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특정할 수가 있느냐?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최고차항이 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자, 얘는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요. 선생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얘는요. 순서대로 1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죠. 예. 그죠? 이거 우리가 네. 중3 2차 방정식 할 때도 배웠던 건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인 1차,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x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자, 한 방에 완성시켜 봅시다. 선생님을 따라서 1번
x제곱을 쓴다. x제곱을 쓴다.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네. 자, 다음 2번. 합을 구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고 x. 자, 합을 먼저 구해요. 합을 먼저 구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x.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 3번 곱을 구하고 쓴다. 곱을 구하고 쓴다. 알파 베타 구하고 그냥 쓴다. 그 다음에 0을 쓴다. 한 방에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순서대로. 이해되시죠? 네. 네. 근각에서의 관계 그대로 역순으로 한 것이죠. 그죠? 네. 네. 근각에서의 관계가 분해라면 그죠? 2차 방정식 쓰는 것은 조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간단합니다. 두 번째 간단해요. 네, 질문 있었나요? 아니요. 네, 바로 두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개수가 1, 2 아닌 실수 A일 때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어우 자리가 없네. 넘어가. 간단해요. 바로 나와요. 앞에 A만 붙여주면 됩니다. 뭐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다 녹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다 쓰셨죠? 네. 네, 좋습니다. 켤레근 이야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켤레근 이야기는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30분 동안 개념 봤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많이 아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세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네. 세 문제예요. 이거 세 문제 오답 노트 있는 친구들은 오답 노트가 있는 친구들은요. 오답 노트에다가 그대로 쓰시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공책에다가 쓰셔서 바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세 문제예요. 첫 번째. 선생님이 쓰는 문제들은 거의 평가원 형식의 문제예요.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된 문제도 있고요. 선생님. 근데 2차 방정식인데 왜 x 세제곱이에요? 3처럼 보였니? 오케이. 소리.
자, 세 문제 다 쓰시고요. 다 쓰시고 오늘 선생님이랑 필기했던 거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시고 이 세 문제까지 다 푸셔서 선생님 개인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